BTN 불교TV 유튜브 채널이 지난 3월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7개월 만에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시사 보도 채널을 제외한 종교 방송사 중 최상위에 자리매김했습니다. 제주 불교 역사 문화를 순례 중인 한국 불교 지도자들이 사회 변화에 따른 불교의 역할을 찾는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불교가 지향해야 할 대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국련극복 자비순례단이 순례 15일 차인 어제 경기도에 진입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들도 방문해 회양에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자비순례단을 경계했습니다. 진각종이 창종 이후 지금까지 입으로만 전해져 온 육자진언 염송의 표준화에 나섰습니다. 코로나로 집에서도 시민당에 있는 것처럼 따라할 수 있도록 현장감을 살려 녹음했습니다. 통영불교계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면서도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 15곳에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방역봉사단은 11월 섬마을에서도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BTN 불교TV 유튜브 채널이 지난 3월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7개월 만에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시사 보도 채널을 제외한 종교 방송사 중 최상위 구독자인데요. BTN은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하며 감동과 재미, 환희심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구독자 10만 명으로 실버 버튼을 획득한 이후 지난 3월 20만 명을 달성했던 BTN 불교TV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3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BTN은 시사보도 채널을 제외한 주요 종교 방송사 유튜브 채널 중 최상위 구독자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또한 BTN의 유튜브 채널 시청 지속 시간이 일반적인 유튜브 채널 평균보다 3배 이상 길고 실버 버튼을 획득한 지난해 7월 이후 구독자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불교계 언론사 가운데 최초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BTN 불교TV는 대중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 종교 전문 채널로서의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광우 스님, 혜민 스님, 법륜 스님, 자현 스님 등의 감로 법문과 강의 외에도 건강챙김, 애니메이션 등 불자가 아닌 시청자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 게 구독자 상승의 발판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업로드된 동영상은 1만 개 이상, 누적 조회수도 1억 2천만 뷰에 달해 명실상부 최상위 종교 채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희 미디어 포교 선두주자인 BTN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25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BTN만의 다양한 자료들을 유튜브 채널 특성에 맞게끔 재가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자가 아닌 분들도 흥미롭고 다양한 주제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가파른 상승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언택트 신행이 생활화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법문과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BTN도 코로나19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불자들을 위해 안심법문과 기도의식 등을 채널에 업로드해 뉴미디어 시대 종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BTN은 구독자 30만 명 돌파를 기념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는 불자들과 구독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2주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최신 독경 mp3 음원 파일과 BTN이 진행한 특별한 폰사진 공모전 수상작이 담긴 핸드폰 배경 이미지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불교가 아닌 보다 쉽고 가볍게 다가갈 수 있고 내 생활 안에 있는 불교가 될 수 있다는 컨텐츠들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대중성과 다양성 또 저희들만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 개발해서 제공해 드릴 생각이고요. 불교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불교 소통의 장을 만들어 놓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뉴미디어 시대, 시청자와의 소통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BTN 불교TV는 앞으로도 불자들에게 재미와 감동, 부처님 가피를 담은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제주불교 역사 문화를 순례 중인 한국 불교 지도자들이 사회 변화에 따른 불교의 역할을 찾는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불교가 지향해야 할 대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제주지사 김건희 기자입니다. 4.3 추모 위령제를 시작으로 제주의 아픈 역사를 공감하며 순례를 통한 한국 불교 증흥과 화합의 장을 열고 있는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종단협이 어제 제주 롯데호텔에서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와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연에 나선 해인사 승가대학장 대행 보일 스님은 AI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기술과 모든 정보가 연결, 지능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설명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형태의 기록들은 각각의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형태의 행동을 했지만 사실은 온라인에 모든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라지더라도 어떻습니까? 인터넷 공간, 온라인 공간에는 어떻게든 우리의 기록과 자취가 남아 있는 거죠. 이어 스님은 현 인류의 상황을 퍼펙트 스톰에 비유하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 가지 상황이 충돌해 전 세계의 대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일찍 발병했었고 중국의 데이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가 빨리 우리나라의 환자들이나 여러 가지 변화의 추이를 빨리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걸 전국적으로 공유를 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데이터를 잘 활용을 했다는 거죠. 결국 데이터 싸움입니다.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 급성장하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대비책은 데이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님은 범불교 차원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포교와 수행, 신도 관리 등 데이터를 이용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정진하는 이유는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시대 정신,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서 그에 상응하는 응병여약을 할 수 있는 불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주 불교의 역사 문화를 탐방하며 강연을 통해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함께 고민한 한국 불교의 지도자들. 종단협은 금일 항일운동 발상지인 무어 법정사와 일제강점기 유적지 탐방을 끝으로 제주 성지순례를 회항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광입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순례 15일 차인 어제 경기도에 진입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들도 순례단을 격려 방문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금씩 하늘을 물들이는 여명을 배경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길 위를 장식합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순례 15일 차인 어제 충청북도를 넘어 최종 관문인 경기도에 진입했습니다. 나란히 길을 함께하던 남한강을 뒤로하자 새로운 길잡이인 섬강이 순례단을 맞이합니다. 순례단은 이날만 31km를 이동해 누적 이동 거리는 총 380km가 됐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순례자들의 꾸준한 걸음에 조계종을 대표하는 어른 스님인 원로의원도 찾아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전 동국대 이사장 불영 자광대종사와 자광원행대종사는 자비순례가 나고자 없이 회향해 불교를 중흥하는 초석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 대한민국 불교를 중흥시키고 나라의 모든 번영을 촉구하는 그런 큰 촉진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길을 제시하는 위대한 우리 수행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정진 잘하시고 낙오 없이 건강하게 봉건사에서 맞이하겠습니다. 순례단의 걸음이 조금씩 종착지와 가까워지면서 순례자들은 첫 출발 당시와 조금은 변화된 자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같은 마음으로 한 길을 걸으며 위대한 원력을 세운 것이 한국 불교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저의 부족한 부분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다는 그 자극, 계기가 되었다는 게 저에게는 큰 소득이에요. 그리고 남은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무사히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해왔다라는 사실이 우리 한국 불교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0km의 대장정이 결코 쉽지는 않은 만큼 순례자들은 순례 과정에서 치료를 받거나 잠시 별도로 쉬어가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낙오는 아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순례의 모든 과정을 참여하지 못한 이들은 쉬지 않고 걸음을 내디딘 다른 순례자에 대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예행 연습도 하고 오고 그랬어서 무리 없이 21일 동안 잘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잘 걷지 못하는 날도 있었어서 아쉽기도 하고
또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잘 걸어주시는 어른 스님들과 보살님들, 구선님들 보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대단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여주에서 양평에 진입하는 순례단은 내일 조계종 중앙종회와 함께 2차 대중공사를 열고 한국 불교의 과제와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천태종 제2대 종정을 역임한 대충대종사 열반 27주기를 맞아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19일 총본산 구인사 광명전에서 종정 도영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문덕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과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27주기 열반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엄숙한 날을 맞아 대충대종사의 높은 덕과 깊은 은혜를 기리고 자애한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면서 종단 3대 지표와 주경 야선의 실천으로 종지 종통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길 소원했습니다. 대충대종사는 1945년 구인사에서 상월 원각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해 1974년 제2대 종정에 취임하고 종단 중흥에 힘쓰다 1993년 음력 9월 구인사 조실에서 원적했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박범은의 소리길에 참여하기 위해 BTN 불교TV를 방문했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어제 BTN 본사를 방문해 박범은의 소리길 녹화에 앞서 구본일 대표이사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구본일 대표이사는 붓다회와 사명대사 다큐는 물론 코로나 위기 속 안방법회를 실천하는 BTN 방송포교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김용옥 선생은 노자 연구를 총결산한 본인의 최신 저서 노자가 옳았다를 선물하며 방문하고 싶었던 BTN에 오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진각종이 육자진원 염송의 표준화에 나섰습니다. 창종 이후 지금까지 입으로만 전해져 온 진원 염송을 채집하고 연령과 성별에 따라 표준 선율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도 시민닭에 있는 것처럼 진원 염송을 따라할 수 있도록 현장감을 살려 녹음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진각종이 창종 이후 입으로만 전해져온 육자진은 염송을 표준화해 음원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진각종은 지난 16일 진각문화전승원 대강당에서 서울교구 스승과 종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자진은 합송 염송을 녹음했습니다. 진각종은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의 염송 소리를 채집하고 진원 염송 선율의 표준과 악보화를 진행했습니다. 육자진은 염송 음원은 지난 2010년 추기 스승강공 현장에서 녹음한 음원을 활용한 이후 종단에서 표준화된 음원을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의 염송 소리를 채집하고 남녀 간, 연령 간, 개인 간 존재하는 음 높이와 속도를 일정한 기준으로 정리하고 또 진원 염송 선율의 표준을 정하여 악보화 작업도 진행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시민당에서 함께 불사를 보기 어려운 교도들이 집에서도 시민당에 있는 것처럼 염송을 따라할 수 있도록 현장감을 살렸습니다. 또 스승과 종무원 50여 명이 합송을 내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시민당에서의 환희심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음 작업에는 소리의 원력을 담기 위해 시민당 공간에서 나타나는 소리 이미지와 최대한 담게 하기 위해서 녹음 장소를 전성원 도량에서 진행합니다. 진각종은 종단의 소리 통일화 작업의 하나로 진행된 육자진원 염송 음원 표준화로 진각종만의 소리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보편적인 진원 명상법의 개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진원 수행이 대중 명상 문화로 보급되길 기대했습니다. 이 작업을 시작으로 사사조, 한글 경전, 각종 예찬문 봉독 등 종단만이 지닌 독특한 소리 문화의 정체성과 수행 문화가 확립되도록 추가 연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종단의 다양한 불사 환경과 개인의 근기에 맞게 음원을 선택해 염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습니다. 성인의 음원부터 녹음을 진행한 진각종은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청년과 청소년, 자성동의 등 세대별 음원 녹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지난 9월 방역봉사단을 발족한 통영불교계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이지만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 15곳에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부산지사 조현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없는 경남 통영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참여는 물론 지자체의 철저한 방역 활동과 더불어 불자들의 모범적인 방역 봉사 활동도 코로나 청정 지역 유지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발족한 통영불교 방역봉사단이 20일 코로나 바이러스 고위험군이지만 방역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산야읍 내 15곳의 경로당에 자비 방역 활동을 펼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통영사업연합회 스님들과 실행단체 불자들이 다 동원해서 지역에 방역을 조금이라도 봉사를 하자 해서 불교에서 하는 보시행을 몸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 다수의 경로당을 방역하기에 스님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해 제가 불자 단체인 룸비니회와 거사림회, 나누우리 봉사단도 팔을 걷어붙이고 동참했습니다. 통영불교 방역봉사단의 적극적인 활동에 통영시는 방역기와 약품을 지원하며 힘을 보태 원활한 방역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게 됐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스님께서는 이뿐만 아니고 연탄 배달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름 여러 가지를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통영불교 방역봉사단은 사찰은 물론 장애인시설, 육아원, 경로당에 이어 11월 섬마을 방역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조한 불교계의 보살행 실천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현재입니다. 부산 홍법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의료원에 사찰 음식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홍법사 총무 현수 스님, 양재생 신도회장과 회원 등 10여 명은 지난 19일 부산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직원들을 위한 사찰 음식 도시락 600개를 전달했습니다. 홍법사는 매년 10월 계산대제와 함께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사찰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을 위한 사찰 음식 도시락 전달로 대체했습니다. 현수 스님과 양재생 신도회장은 100여 명이 고생해 만든 도시락을 먹고 의료진과 직원분들이 마음에 힘을 얻어 더욱더 힘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가 부산 해원정사와 함께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17일 부산 해원정사에서 초하루를 맞아 사찰을 찾은 신도들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실천과 장기기증의 중요성에 대한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해원정사 주지 원어 스님은 꺼져가는 소중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부처님의 평소 가르침인 보시와 나눔을 직접 실천하는 것으로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2006년 불교의 자비 사상을 바탕으로 생명나눔 실천을 통해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창립됐습니다. 가야산 천년고찰 성주 심원사가 제8회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가야국의 어머니 정견모주 대형 탱화를 걸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한 산신대제는 자비나눔 콘서트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들의 심신을 위로했습니다. 현장에 안홍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견모주를 표현한 탱화가 천년고찰 심원사에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가야연맹의 건국설화에 나오는 여신 정견모주는 대가야와 금강가야의 시조의 어머니로 불립니다. 신라학자 최치원에 져서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따르면 대가야의 아진아사왕과 금강가야의 수로왕을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천년고찰 심원사가 지난 17일 제8회 산신대제와 자비나눔 콘서트 별빛 달빛을 열었습니다. 가야산에는 정견모주라 하는 여산신의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신동국 여지 승남에 정견모주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내질주예와 내질청예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왕을 이렇게 낳았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왕모를 기리는 의미를 담아서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 산신대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방역의 만전을 기해 진행된 산신대제에는 심원사 주지 은간스님과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스님, 학감 법장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수행자의 본분을 찾는 수행도 열심히 게을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선언에 정진하는 대중과 또 심원사를 찾는 또 이 사부 대중이 어우러져서 수행과 신행이 공존하는 도량으로 이끌어 나가는 바람이 있습니다. 산신대제 이후 이어진 자비 나눔 콘서트에서 지역민과 불자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했습니다. 고운 선율과 다채로운 음악으로 하나의 장이 된 콘서트를 통해 사부 대중은 잠시나마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산신대제와 산사음악회는 지역민과 불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소통의 창구이자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장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융합으로 앞장서 나가는 심원사는 산신대제, 템플스테이, 산사음악회 등을 통해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불교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안홍기입니다. 생활불교 실천 전법 도량 서울 삼보사가 창사 37주년 기념 법회 마음백신 야단 법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8일 양주 육지장사에서 열린 법회는 주지 태영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해 법회와 산신제를 치렀고 이어진 야외 무대 공연을 즐겼습니다. 태영 스님은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테마가 있는 이벤트를 진행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불자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삼보사의 마음 백신 야단 법석은 오는 25일 보석과 건강, 운명 강의와 다음 달 1일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산 스님의 강연이 펼쳐지고 다음 달 29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중국 호남성의 명차, 고마이게 시음과 강연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마곡사 말사 공주 영은사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신도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생전 예수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7일 봉행된 생전 예수제는 영은사 주지 덕상스님과 유복길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괴불 이운과 실현, 화청, 시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생전 예수제는 코로나19로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맞자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피로에 지친 시민과 신도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영은사 주지 덕상스님은 스님과 신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기쁘다며 공주 시민들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장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이 제11회 여산 문학상 시상식에서 본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은 지난 17일 부산 금어사에서 진행된 제11회 여산 문학상 대상 및 개간 종합문예지 문화와 문학타임 문학상 시상식에서 시집 바람이 전하는 말로 본상인 여산 문학상 대상을 수상하고 상금 300만 원 전액을 유기견 보호소에 기증했습니다. 보혜 스님은 지역 문인과 불교 문화 발전을 위해 상을 제정한 여여 선원장 정여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아마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기장 독림사주지 성타 스님이 2020 부산 국제아트페어에 공식 초청돼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장 독림사주지 성타 스님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부산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진행된 2020 부산 국제아트의 공식 초청을 받아 연꽃과 스님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20여 점의 불교 미술 작품을 일반인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성타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작은아마 희망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번 행사에 참가하게 됐다며 다양한 불교 작품들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에 새롭게 관심을 갖는 이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타 스님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 작가전을 비롯해 개인전과 초청 전시회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BTN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3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코로나19 시대 구독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한 게 주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BTN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